삶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박수희의 시사회.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잘 치러왔던 우리 국민들에게 이번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던져준 충격이 적지 않습니다. 행사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섣부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의 파행 분위기를 되짚어보고 그 원인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련 내용 민생당 광주시당 박대우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박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참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게요. 국민들 걱정거리가 굉장히 큰데요. 네. 이게 100년이 넘은 행사입니다. 1920년도에 영국에서 처음 개최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행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새만금 잼버리 역시 전 세계 159개국에서 4만 3천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참여한 청소년들이 14세, 17세, 18세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의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경제 외교적인 측면 그리고 문화적 측면까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대회이기 때문에 더욱 실망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개최되는 첫 번째 대규모 행사라는 점에서 사실 세계 각국이 주목했던 행사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파국을 맞이했기 때문에 조금 참담하기도 하고요. 또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잼버리 행사를 개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1991년도에 개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가 됐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135개국에서 19,000여 명 그러니까 2만 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참여를 했거든요. 네. 참여 인원은 적었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 성공 요인을 꼽는다면 역시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아주 막강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처럼 지방자치제가 완성되기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행사를 치렀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직전에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행사에 대한 어떤 성공 요인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된 당시의 잼버리는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한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치러질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참 안타깝고요. 이 북상하는 또 태풍 카눈의 영향에 따라서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새만금 야영장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행사 중단이 아니고 이동 결정입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정부의 체면을 태풍이 살려준 거예요. 네. 네, 태풍이 아니었으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했을 건데 네. 어쨌거나 이제 중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제 파행으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잼버리의 본래 취지가 자연과 더불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잼버리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관광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잼버리의 취지는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한민국 정부가 뒤늦게나마 어쨌거나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조금 다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세계 스카우트의 공통 모토가 준비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준비하는 자세. 요게 이 모토인데 준비가 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난 잼버리 행사 파행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폭염 대책이 미흡했다거나 위생이라든가 편의시설 등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것들이 예산 낭비 요인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잼버리에 대한 견학을 갔던 것이 사실상 외국 유명 축구 경기를 관람했다거나 네. 네, 유명 관광지를 보고 왔다거나 그러니까 잼버리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혈세가 쓰였다는 것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저는 사실 이게 빙산의 일각으로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더 조사가 돼봐야 되겠지만 예산 낭비 요인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어떤 불필요한 어떤 지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 대회 예산이 1,200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부지 매입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하면 4천억이 소요되는, 그러니까 전라북도 부안군의 새만금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군에, 그것도 새만금이라고 하는 메리지에 쏟아붓는 예산치고는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대규모 행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네. 이런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이런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참사에 대한 아주 꼼꼼한 조사 그리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로가 지적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러니까요. 뭐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잼버리가 개최지가 결정이 됐고 또 6년 전에 결정이 되거든요. 개최지 결정이. 네. 그러니까 거의 4년 넘게 5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리고 특별법까지 마련하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 많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뭘 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사실상 대회를 방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서로 내탓 공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뭐 도찐개찐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둘 다 뭐 전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뭐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세계적인 대회, 그러니까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국제대회를 앞으로도 꾸준히 유치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4년, 5년, 6년 전에 개최지가 결정이 됩니다. 네. 이 말은 개최지를 결정했던 정부하고 또 실제로 대회를 치르게 되는 정부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개최지를 결정받은 정부에서는 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짜배기 사업이라든가 또는 대규모 예산을 본인의 임기 내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는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걸 탓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후임 정부는 사실상 알짜배기 사업은 그리고 예산은 전임 정부가 다 사용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전력을 다해서 대회를 성공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치적은 전임 정부의 치적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누구의 공이 될 수도 없는 거지만 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에서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런 그 새만금 잼버리 행사 파행과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물론 이제 대통령 연임제를 뭐 채택한다거나 이건 큰 광의의 개념입니다만은 개헌이 필요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정치적이고 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미뤄놓더라도요. 일단 국제대회는 개최지를 결정하는 것까지는 정부가 관여를 하겠지만 이후 준비라든가 또 대회 운영이나 관리는 객관적인 독립기구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대회만 해도 중앙부처의 뭐 여가부라든가 또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또 전라북도 또 보안군 이렇게 사실은 행사 주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객관적인 독립기구 그리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기구 또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조직과 시스템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행사가 잘 치러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게요. 아직 행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일단 모두가 안전하게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생당 광주시당 박대우 위원장이었습니다. 잠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